이 녹취록 공개 이후에요. 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의 도사 발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속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검찰이 그 코로나 초기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도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개 사인인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전원을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 다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저도 뭐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 검찰청이 압수수색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뭐 지인의 뭐 이렇게 사인에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청구를 기각시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어쨌든 국회에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또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지는 몰랐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어떨 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이나 청구를 하느냐. 범죄 수사가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이 검찰이 반려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일반 사인이 고발한 게 아니고 대구시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적인 기관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인정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기억이 벌써 아물아물하지만 그 당시는 신천지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그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는 했는데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걸 갖다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방역인데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이게 무슨 법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검사로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명백하게 어떤 증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런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고 그 징계가 이루어졌어도 공감을 얻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한 말씀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요. 그럼 추미애 지금 뭐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계속 이렇게 건진 법사와 윤석열 후보와의 이 관계 거기다가 신천지 사태까지 이제 같이 이게 결부를 시키고 있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뭐 증거가 지금 있는 겁니까? 민주당 측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마 이런 발언의 배경은 어쨌든 건진 법사의 자녀들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전시회 때 사진 찍으러 왔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뭐 일부 언론사에서의 보도 소위 네트워크 본부 내에서의 활동들이 마치 별동 때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빌미가 되었더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 사진처럼 과연 그냥 그 어떤 뭐 역술인 혹은 뭐 어떤 집회 그러니까 직능본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다면 저렇게 후보하고 아주 직접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의 관계가 축적됐다 이런 근거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아마 윤호중 대표나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더 확실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건진법사는 불교계에 있는 분이라고 아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또 기독교계, 뭐 그게 뭐 오스톡스는 아니든 간에, 그런데 네. 굳이 불교계에 있는 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의 어떤 뭐 영장을 쳐라 마라까지 그런 얘기를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압수수색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그래서 불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그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는 건데,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의 당시 입장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 정부도 신천지 압수수색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네요. 자, 민주당이 무속으로 계속 이제 엮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발언, 예전의 발언을 이용해서 윤재욱 의원인가요? 소설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뭐 소설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요만큼만이라도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뭔 얘기를 하고 거기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율사하잖아요. 율사인데 이렇게 법하고 일반 상식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최근에 뭐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이 꺾이는데 이것도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우기면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야권 계속해서 뭐 잡음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권의 공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47일 남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